네, 안녕하세요. IR 전문법인 마르키티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10월 16일 또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요. 특징적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전일 미국 증시 잠시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죠. JP모건이라든지 또는 시티그룹과 같은 대형 금융사의 실적 호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같은 주요 기업이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증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89%, 나스닥은 1.24%, S&P 500 지수는 1%대 상승을 해줬는데요. 다행히 국내 증시도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0.61%,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1%, 두 지수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약간이지만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이죠.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던 악재, 즉 대외 변수가 조금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실적 기대치가 좀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어차피 제조업 지수가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지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 증시도 흔들릴 확률이 있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행히도 좋은 실적을 좀 내놓으면서 사실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려 볼 텐데, 자, 삼성전자 주가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보입니다. 최근 연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죠. 지금도 1% 넘는 강한 상승 흐름 보여지면서 5만원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만 봐도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기관들의 매수세도 강했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잠정도 한번 볼게요. 잠정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오늘 매수세가 연이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강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강하게 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고점을 계속적으로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요. 자, 일단은 실적을 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번 3분기 실적 삼성전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좋진 않았죠. 하지만 분기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성장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부진했던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부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수익성이 좋았던 스마트폰 사업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IM 사업부라고 하죠. 자, IM 사업부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노트 10의 판매 호조가 많이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갤럭시 중에 A 시리즈가 있잖아요. 중저가로 판매되는 이런 스마트폰도 상당히 실적에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2019년도 삼성전자 사실 IM 사업부, 즉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즉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내년 초반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2020년이잖아요. 내년이 2020년도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고가 스마트폰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중저가 폰에서 나오는 실적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고가 스마트폰을 팔았을 때 남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저가 폰도 팔면 좋겠지만 고가의 휴대폰을 많이 파는 게 훨씬 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훨씬 더 실적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갤럭시 시리즈가 계속적으로 잘 팔려줘야 되고요. 중저가인 뭐 A 시리즈 말고요. S 시리즈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폴더블 폰은 우리가 흔히 접이식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미래에 가장 기대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시장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치로는요. 일단 내년 상반기에 폴더블 폰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조금 뽑아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앞으로 이 삼성전자 고가 스마트폰 판매에 따른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분기별로 봤을 때 실적이 꾸준하게 올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내년부터 훨씬 더 고가폰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것 같고요. 주가도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따라서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삼성전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괜찮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도요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굉장히 부진했었고요. 상반기에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사업부는 조금 더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가격은 낮았지만 수요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도요,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진한 업황을 딛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수요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매출을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반도체 부분도요, 일단은 앞으로는 조금 더 회복세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만 보더라도 아까 방송 초반에 확인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회사죠? 반도체로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면 과연 외국인들과 같은 한번 베팅을 하면 조금 중장기로 베팅하는 경향이 많은 외국인들이 과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업황이 지금 그만큼 바닥권을 뚫고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베팅까지도 진행하는 걸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도 실적이 늘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비중도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외 변수가 아직은 남아있고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을 좀 포진을 시켜 놓고요. 나머지 적은 비중을 소재 쪽으로도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실적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그리고 내년에 더 큰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적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시황 관련된 컨텐츠들을 여러 번 더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 당연히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다른 종목들도 잠시 후에 오후에 또 컨텐츠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방송은 오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후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키티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